이슈 딥다이브는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슈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현대차 역대급 인도 IPO. 네,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 법인인 현대차 인도를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IPO 관련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좀 기대감이 있었던 이 인도 IPO라는 이슈가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의 기업 가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인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또 숫자로서 우리 장에 반영이 되면서 또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번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선호주로 현대차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탑픽이었고 추세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안 그래도 인도 IPO 추진 관련 기사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데, 관련으로 현대차가 추세가 상당히 좋았고, 기아도 좋습니다.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계속 좋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예, IPO 관련의 추진 이번 달 안에 지금 이제 추진하고 이제 관련한 어떤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 판매량이 약 500만 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3위 시장이에요. 중국이랑 미국에서. 그래서 현대차도 당연히 이제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 IPO 상장을 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이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인도 시장에 재투자할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지금 이번에 인도 법인 기업 가치가 거의 인도 국영보험사, 인도 생명보험공사 뛰어넘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무래도 SL하고 화실이 좀 움직이더니 같은 자동차 부품 섹터 PBR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도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금 여러 IPO 관련 좋은 소식이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10월까지 상장자가 완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료가 10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그냥 주구장창 우상향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IPO 일정 관련 뉴스로 오늘 좀 강하게 부각돼요. 지난주에도 좀 있었는데 움직임이 좀 없다가 오늘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목표가 한 33만 원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도 지금 보니까 PBR이 지금 0.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도 인도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모가 상당히 좋고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연평균 22%씩이나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도 지금 정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10대 중 3대입니다.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가 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어요. 이 IPO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여러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계속 그냥 홀딩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좋고요. 만약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실적 피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1분기 좀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실적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IPO 일정 관련해서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 또 이거를 이제 주주 친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환입이 되면 요 관련해서 주주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2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33만 원 목표가를 좀 낸 것 같은데 저는 못해도 한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차의 기업가치 상승 효과 시가총액으로 16조 8천억 정도 수치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보유한 시가총액의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30만 원대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인도의 IPO를 통해서 또 인도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들어온 자금을 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 PBR의 이 밸류업 관련주라는 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의 인도 IPO 이것이 김덕후 전문가님, 김덕후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상승 여력에 대해 어느 정도 보실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캐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IPO 자체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IPO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본금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이슈는 맞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IPO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IPO를 하고 나서 대여가 납됐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마니솔루션 대여하고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지금 사그라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먹튀 장세에서 이게 IPO의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의 장악력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 공개 활동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코스닥사들이 상장하는 개념과 달리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이 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모디 총리가 또 사면임을 성공을 했죠. 네. 사실 모디 총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왜 인도 시장을 계속 공략하려고 하는 거냐. 일단 모디 총리가 2022년도에 이 당시에 그 판매 실적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수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이제 대립을 하기 위해서 마진율을 이제 관세로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에 지금 이제 향후 3년 동안에는 이제 만약에 인도 내에서 생산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금 기존 수입차 관세가 70에서 100%인데 이걸 15%까지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파격 세일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지금 건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재밌는 사실은 이 정책을 발의했던 게 언제냐면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이라면은 말 그대로 작년인데 모디 총리가 사면임이 결정난 건 이번 6월이었죠. 즉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미뤄왔던 정책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인도 인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사실 이 정책 자체는 누굴 위한 거냐면 현대차나 기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를 인도의 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방책인데 이 정책을 발의하고 나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럼 인도의 어느 부지 알아보지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땅 보러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의 IPO를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밸류업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업 밸류업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에게 뭐 뚜렷하게 도움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연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기차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이브리드까지 정도의 전략을 했을 때는 체제 변환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강점 덕분에 오히려 지금 기업 가치를 높게 제고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부분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지금 이미 수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수소 인프라를 강조하는 이유도 언젠간 이 전기 인프라도 수소 부분으로 확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봤을 때 현대차의 만약에 주가를 본다고 하실 때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30만 원 선. 여기까지는 연중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은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이 2,700에서 2,600대, 그러니까 횡보 장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2분기 실적뿐 아니라 이렇게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점과 지금 갖추고 있는 라인업을 봤을 때 충분히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탑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3 꼽아주시죠.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다들 보시는 게 뭐 SL, 뭐 서현이와 뭐 화신, 현대차, 기아인데 그래도 뭐 지금 IPO 관련해서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관도 좀 수급이 번갈아가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좀 많이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이 몰리는 거지 다른 부분은 좀 안 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쪽도 오늘에서야 드디어 좀 서현이와 같은 종목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대표주를 보시는 게 만약에 보신다면 예, 좋아 보이고 현대차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인도법인 증시 상장하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오늘 뭐 시가 기준으로 한 18.8% 정도 상승할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이 뭔가 이렇게 보고서를 좀 냈는데, 네. 뭐 저도 대략적으로 동의합니다. 30만 원 초중반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일정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뭐 상승 가능성이 좀 여러 개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주도주가 많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아, 현대차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화를 저는 작은 좀 아무래도 완성차 말고 부품 쪽을 보신다면 서현이화를 봤습니다. 근데 서현이화가 좀 매출이 편중되어 있긴 해요. 현대차랑 기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인도법인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뭐 좋으면은 서현이화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매출이 거의 87%, 89% 정도, 거의 9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도 있고 인도에 또 아무래도 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다른 자동차 부품 섹터처럼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뭐 실적이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올해 매출액 10% 정도 증가해서 한 3조 9,400억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현대차, 기아의 주요 완성차 업체랑 서현이화 정도 요 세 종목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인도 내에서 매출 기준으로 현대차가 2위라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테슬라를 꺾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전기차에서,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절반 이상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반반 봤을 때. 없으시군요. 사실 뛰어넘는다라는 확신을 하기에는 일단 이제 테슬라랑 그다음에 현대차의 일단 구조가 다르다는 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그럼 테슬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연기관차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인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기 충전소를 단기간 내, 그러니까 고작 몇 년 내에서 이 부분들을 다 설비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 시장을 공략한다. 이러면 이제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5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탑3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김덕환 일단 대표님?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FT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IPO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인도 현지에 있는 법인들이 있는 기업들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뭐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현이와도 마찬가지로 뭐 서현이와는 심지어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인도 업력만 25년 동안 갖고 있었고 지금 50년 동안 이제 현대차랑 같이 과거에 국산차 포니를 만들 때부터 동거동락해온 사실상 뭐 조강지처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제 사실은 매출 비중이 쏠림 현상이 좀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가 그러면 서현이와가 그러면 다 현대차, 기아차 파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BMW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비중 면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 시장의 IPO 이후에 현대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편승 효과는 이 서현이와가 갖고 가는 것이 포지션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S&T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그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볼트 EV를 이제 생산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이후에 좀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래도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GM, 포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글로벌 기업사들에게 자동차 기업들에게 이제 자동차용 모터를 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GM향, 실적 부분들의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중립지대로 내가 또 GM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S&T 모티브도 상대적으로 좀 변동이 적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방산 시장, 뭐 여기에 대해서 이슈는 좀 있지만 실질적인 견인의 매출 견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형 차량에 대해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혹여나 이제 뭐 MS 오토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IPO랑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에 제가 알기로 이 대성사에다가 MS 오토텍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인도 법인을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각을 한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자본금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슈들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종목 차별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수의 기업을 나눠서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을 꼽아주셨네요.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러브콜.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토요타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강국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의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도입한다니 일본 쪽으로 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점차 업력을 확대할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로봇 하면 일본이 진짜 뭐 세계 1위인데 뭐 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동형 양팔 로봇 요거 이제 그곳에 토요타에 뭐 납품할 수 있다. 뭐 토요타가 구매 검토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탑픽으로 아침 뉴스를 좀 봤었는데 뭐 관련해서 움직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갭이 뜨고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뭐 협의 마무리 단계라 그랬지 뭔가 수주되고 뭐 납품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토요타가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시면 토요타가 레인보우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공급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토요타 어디입니까? 완성차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이제 적용을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 말고도 여러 가지 주말에 저 기사 수도 알고 있는데 한 두세 개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토요타 관련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좀 로봇 쪽에 뉴스가 좀 있는데 AI가 여러분 SF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이제 인간을 도와서 뭐 어떤 활동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AI가 이제 우리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AI가 로봇에 탑재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아닌가 해요. 좀 먼 미래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I 수혜주가 로봇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혹시나 로봇인가 하반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번에도 뭐 젠슨 왕이 그때 엔비디아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인가요? 그때 1분기 때인가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AI 로봇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반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성장주 어떤 대표 종목 섹터군이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한 로봇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장 가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부터 LG 뭐 그리고 지금 뭐 도요타나 현대차까지 다들 보면은 이제 공장에서 로봇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이 어떤 생산성 향상을 좀 도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이러한 주요 기업들이 다 로봇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선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계속 인수를 좀 앞당긴다는 일정도 있고 보픽 공개 일정이 조금 계속 지연되고는 있으나 로봇 탑픽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뭐 로봇 보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정적으로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6월 27일 날 구글의 클라우드 서밋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LG전자랑 구글이 로봇 관련 협력건이 이제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행사에서 구글 생성형 AI 하면 제미나이 아닙니까? 요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서비스 로봇 클로이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클로이 하면 우리 로보티즈는 로봇스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LG가 이제 지분 가진 관련 종목인데 이게 최근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6월 말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탑픽으로 LIG 넥슨을 꼽았습니다. 근데 꼽았는데 제가 PD님한테 10시에 드렸는데 너무 급등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거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요거 뭐 관련해서 지금 뭐 루마니아에 또 이제 우리 장관이 또 이제 갔습니다. 루마니아 하면 또 이제 방산하고 원전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도 있고 LIG 넥스원은 방산 지금 오늘 뭐 현대로템도 뭐 고속철 관련해 줬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올라오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투자를 했죠. 지분 60% 정도를 하투 파트너스랑 이제 2억 4천만 달러에 이제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심사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관련 일정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요거 이제 사우디에 이제 천궁2 이제 추가 계약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연 5천억씩 순이익이 이제 나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들어왔는데 저렇게 죽지 않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저런 종목들도 좀 내려오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까지 쭉
꼽아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셨는데요. 눌림목 공략 가능한 LG 넥스원의 현재 현황 이슈와 실적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가고 LG 넥스원이 가버렸어요. 네, 김덕호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도요타에서 먼저 접촉한 게 기술력을 인정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로봇 자체가 이제 산업협동 로봇이냐 아니면 이제 이족보행 로봇이냐 이거를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공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상용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로젝트성 수주로 매출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매출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암형,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팔들을 만들고 있는 매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도요타가 이 얘기를 꺼냈다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왜 로봇 쪽 산업으로 다 돌아가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산업의 구조를 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인력 대체를 로봇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확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플랫폼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뭐 관절이 몇 개 들어가더라, 지금 뭐 움직임이 자유자재롭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던 아틀라스 모형이 상당히 관절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어떤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하드웨어 부분들이 얼마나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구동기 부품들, 전동 모터들, 관련 종목들이 좀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정말 이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은 선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 이번에 이제 애플이 WWDC에서 이제 시리와 그리고 챗 GPT를 합쳐서 이번에 온 디바이스 폰을 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거는 이미 챗 GPT 같은 경우에는 4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 부분 여기가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반기 쪽에서는 테마성으로 조금 단기간에 좀 급등 등락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급락면이 나왔을 때 사실 이때 이제 또 진입을 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증시장 자체가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이 변동을 즐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LG 넥스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 여기는 이제 실제로 메디컬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양 로봇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예 나는 아니다. 난 그래도 상대적으로 로봇주 중에서 일단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자체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터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뭐 직각 좌표계를 활용하는 뭐 로봇스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무벡스 이런 기업들도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보실 수는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이렇게 종목들 나열해서 마무리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종목을 또 꼽아 주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젤 로보틱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LG 넥스원과 또 이 엔젤 로보틱스의 과거에 MOU 체결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정말 먼 미래에 갔을 때는 우리가 군인들이 입는 엑소수트, 외골격 수트까지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 엔젤 로보틱스가 현재 보행을 돕는 로봇, 엔젤 메디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종목이 그래도 상장을 한 게 올해 3월 26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유예수가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1년 뒤부터 이제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사실은 5월 달에 블루런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대량으로 물량을 내어놓으면서 매도를 했었죠.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면은 사실 시간 자체는 썩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매도 매수를 하신다면은 7월부터 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관망을 하시고 일단 관심 종목 정도에는 꼭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챗 GPT 4.5를 이어서 이제 애플이 AI 모멘텀 이어봤고요. 구글 쪽에서도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LG 관련해서 또 협업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관련주들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LG 넥스원 단기적으로 관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계열 쪽도 관심을 가지면서 엔젤 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로보스타 등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하반기 로봇 빅사이클 올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오늘 주식시장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전장 거인의 시선으로 복귀를 해보면서 오후장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